물류시설의 그 권역별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괜찮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시설 권역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김포, 고양, 파주가 속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 권역 내 대부분의 A급 물류센터들은 김포 고촌 물류단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인천과 부천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인천공항 및 인천항과 인접해서 수출입 화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고요. 서울과의 높은 접근성을 기반으로 해서 라스트마일 배송 수요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외 직구, 역직구 물량 증가에 따라 인천공항 인근으로 물류 수요가 확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인력 수급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쿠팡 센터가 한 20개 넘는 센터가 이렇게 위치를 하면서 이제 물류센터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산과 군포 권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소규모 물류센터가 많이 있고 군포 터미널 등 물류단지가 위치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의 개발로 대형 물류센터 개발 가능가 제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산과 시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류센터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와 광주 지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높은 강도의 개발 규제로 인해 A급 물류센터 공급이 제한적인 지역입니다. 최근 남양주 중심의 택지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센터 수요가 증대가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남양주 별내 물류센터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많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가 들어오면은 뭐 교통이 혼잡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남양주나 광주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보다는 아파트를 지으면은 보다 더 어, 시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용인과 이천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고속도로 접근성이 우수해서 A급 물류센터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영동, 중부, 경부 등 광역교통망 및 물류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물류 기업들이 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권 접근성도 좋고 전국으로 배송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용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허가 이슈가 있는데 용인은 이제 원칙적으로 그 한 개의 필지의 그 공업단지에 한 개의 필지를 물류센터로 건축 인허가로만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능하겠지만은 여러 개 필지를 합쳐서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라는 시에서의 방침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에서는 이제 어, 사실상 물류센터를 추가로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천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좀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물류센터 인허가가 사실상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와 안성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최근 용인 이천 지역에서 확장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는 권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남동 1권역 내 물류센터 인허가 난이도가 상승됨에 따라 어,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인근 지역으로의 공급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어, 이천에 비해서 인허가가 좀 수월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성, 오산, 평택 지역을 살펴보면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A급 자원 및 복합 물류센터가 다수 위치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전국 배송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좀 편차가 좀 심한 지역이죠. 동쪽과 서쪽에 차이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평택항 인근, 화성도 서해안 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그 임대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하지만은 경부 라인을 중심으로 한 동탄, 화성 동탄이라든지 아니면 평택, 뭐 수월암리라든지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 임대료가 그 지역별로 확연히 갈리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 중부권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세종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충청도 내 배후 인구가 풍부한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등과 경계를 접하고 있어서 생활물류 수요가 높은 지역이고요. 최근 이커머스 기업들의 새벽 배송 서비스가 충청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물류 요점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권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별로 물류센터 임대료와 그리고 그 각각의 물류센터에는 어떤 테넌트들이 입주해 있는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보시는 물류센터는 이제 캔달 스퀘어 고양 물류센터랑 캔달 스퀘어 일산 물류센터인데요. 이 물류센터는 임대료가 각각 그 상온 기준으로 4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저는 쿠팡과 GS와 같은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김포에 있는 물류센터들, 캔달 물류센터, 엠포, MQ, 뭐 성광 로지스 같은 물류센터들인데요. 김포 아라뱃길에 있는 물류센터들에는 쿠팡과 마켓컬리, CJ에 대한 통은, 판토스, 그리고 GS와 같은 업체들이 이렇게 입주해 있고요. 임대료는 각각 상온 기준으로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수준, 그리고 저온 기준으로 뭐 6만 9천 원, 7만 원, 7만 2천 원 수준으로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그 사실을 같이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부천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 임대료가 상호는 3원은 저원은 7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입주업체로는 상원 같은 경우는 쿠팡이라든지 한솔, 세바로지스, 저원 같은 경우는 쿠팡이 전체 마트리스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물류센터를 살펴봤을 때 어, 김포 같은 경우 김포 대포에 지금 두 군데 물류센터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라뱃길보다 김포가 상당히 크죠. 아라뱃길보다 상당히 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드라이 34,000원, 콜드 65,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마케팅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양 삼송에 지금 상호센터와 물류센터가 있는데 상호물류센터는 뭐 드라이 한 49,000원, 저온 같은 경우는 7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8만 원 정도에 지금 현재 마케팅이 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용인 기흥에 있는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어, 상온 같은 경우가 35,000원, 저온이 한 7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형성이 돼 있고 지금 테넌트들로는 지금 상온 같은 경우는 유니아만드가 들어가 있고 저온은 이마트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개발한 업체가 있는데 개발과 동시에 한 번 매각이 됐고 상온을 다 채운 다음에 한 번 또 매각이 돼서 지금 저온 지금 한 대층 일부를 채운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물류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펜달스퀘어 양지, 대감, 양지 SLC, 양지 아레나스와 같이 그 양지에 위치한 이런 물류센터들 같은 경우는 상온 단가가 26,000원에서 27,000원, 그리고 저온 단가가 57,000원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어시스트 코리아, 쿠팡, 이마트 24, CJ, 대한통운, 용마로직스와 같은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산에 위치한 지산 남사 물류센터와 용인프리, 그리고 이런 물류센터들 같은 경우는 저온이 6만 원, 그리고 상원이 25,000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임대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물류센터들 같은 경우는 뭐 2020년과 2021년에 그 완공된 물류센터이고, 또한 이제 빨리 임차인을 모집해서 빨리 매각해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전략적으로 좀 낮춘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캔들스퀘어 오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어, 상온이 35,000원, 저온이 65,000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2012년 10월에 완공이 돼서 2013년에 매각이 되고 2008년에 한 번 더 매각이 된 그런 물류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본 냉장 같은 경우는 원 단가가 한 7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그린 로지스틱스가 지금 입주해 있는 1층에 있는데, 아워홈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제때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계속 1층은 그 계약 3년 단위로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산 그 방교동에 위치한 ULI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상원이 35,000원 정도의 임대료가 형성이 되어 있는 물류센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남사에서 지금 공사 중인 물류센터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물류센터는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금 건축 인허가까지 받아놓은 물류센터인데 아직 공사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뭐 창원 32,000원, 저온 61,000원 정도로 마케팅 계획하고 있는 물류센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옆에 있는 물류센터인데, 뭐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CJ 대한통운에서 매입을 한 물류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위에 기존에 있는 그 시행사가 마케팅하던 이 32,000원, 68,000원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천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물류센터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이천도 지금 뭐 덕평 쪽에 있는 물류센터는 좀 임대료가 비싸고, 그 이외에 있는 물류센터들은 임대료가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물류센터 단가들이 뭐 상호는 27,000원, 그리고 27,000원, 26,000원, 25,000원 수준에서 임대료가 형성이 돼 있고요. 도시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빨리 매각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임대료를 좀 형성해서 지금 마케팅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입주업체로는 뭐 리엠펑이라든지 CJ에 대한 통운, 그리고 US 리테일 등과 같은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물류센터로는요, 지금 일본에 있는 물류센터가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금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아놓은 물류센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는 이천5성 물류센터는 쿠팡이 마스터 리스를 했고요.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각 층마다 저온과 상온 물류센터가 같이 있는 그런 물류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천 부발 쪽에 지금 물류센터들이 지금 개발이 되는데, 지금 4번에 있는 물류센터와 5번에 있는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완공이 된 물류센터들인데요. 이 물류센터들이 사실 개발 당시에는 드라이 기준으로 25,000원에 지금 임대료를 보고 수익성을 뽑았지만은, 이 당시에 이제 상호 물류센터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정말 그 박 터지게 지금 임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임대료가 상원이 27,000원 수준으로 갔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